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근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저번에 제가 지배식에 대해서 해양 문제가 아닌 모든 유체 문제에 적용되는 지배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조금 이제 특히 저번 시간에는 이 규모 분석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식을 그대로 쓸 필요가 없고 간략하게 만들어서 써도 작동을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컬렉션을 좀 실수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언급을 잠깐 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이 지역류 방정식에서 이 밀도를 상수로 가정했다는 걸 제가 깜빡하고 언급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압력 정사에 곱해진 밀도를 상수로 가정하는 걸 비즈니스 근사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자료를 하나 또 올려드렸을 건데요. 아마 이거인데, 제가 그냥 저항력 항이 그냥 뭐 말로만 대충 뭐 회전좌표계에서 이렇게 그냥 회전좌표계로 도입하면 나오는 뭐 새로운 가속도 항이다. 그 정도로만 대충 말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그 이차원 평면상에서 그냥 저항력을 실제로 하는 간단한 노트를 제가 공유를 아마 해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유도가 이런 식으로 대충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속도가 그러니까 회전좌표계 내에 그 상대적인 가속도가 그다음에 이게 회전좌표계로 변환한 절대 가속도 더하기 전항력 항 더하기 원심력 항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얘기한 여기에는 보시면 그 원심력항 같은 게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게 크기가 작음을 무시하고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언급도 없이 무시하는 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이거는 이제 2차원 제가 드린 수학적 유도는 2차원 평면상에서의 그 전환력 항이랑 원심력 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거고 실제로 지구는 구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차원 구면에 대해서 비슷한 식으로 물론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연산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항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아마 저항형 많이 보시는 폼이랑 좀 다를 텐데 이런 W항이랑 그다음에 W 방향의 가속도에 나오는 이런 저항형 항들은 보통 소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여러 교과서에서 보시는 그런 이퀘이션일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 프리미티브가 아닌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특정 필드에서 대부분 그냥 트레디셔널하게 소거하는 항들은 대부분 소거를 한 채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부분만 조금은 유의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특히 이 저항력항 아마 이 3차원에서 저항력항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아마 몇몇 문제에서는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근사는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조금 네, keep in mind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퀘이션을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익숙한 폼으로 간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셜로버트 이퀘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냥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지배식인 거죠. 거의 대부분의 유체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 시스템이고요. 연립 방정식이고요. 다양한 항들이 있는데, 음, 그래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중에 어떤 놈들이 다루기가 쉽고 어떤 놈들이 다루기가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분 방정식 관점에서 다루기 쉽냐, 안 쉽냐는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몇 가지 뭐 익숙하시겠죠? 그 항들이 있는데 관성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성항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선형 이류항, 어디렉션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전항력 항이 있고, 압력경사 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합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놈들은 이 친구들 중에 어떤 놈들이 다루기 쉽고 어떤 놈들이 다루기 어려운 놈일까? 번호를 찍어서 채팅방에 한번 주르륵 올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이 다루기 쉬운 비선형이고 선형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괜찮으시다면 비선형 항들을 다루기 어려운 친구들을 골라서
번호를 이렇게 채팅방에 좀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번과 5번이 나왔고요. 2번, 5번, 2번, 2번, 5번 두 분, 5번, 2번, 5번, 5번, 5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문제를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아마 지금 제가, 그리고 이게 제가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미 많은 간략화들이 다 들어간 이퀘이션이거든요. 특히 제가 저번에 이 5번 텀이 그 에디 비스코시티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 사실은 이 이퀘이션 자체가 이게 몰레큘러 비스코시티가 아니라 에디 비스코시티라고 이 텀을 말을 했다는 건 이게 레이놀즈 평균이라는 게 들어간 형태의 어떤 특정 그 난류 스케임의 거의 무작위랑 상관없는 나 다름없는 그런 유체 고동들은 평균을 해서 조금 적당히 모소화를 한 폼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AH나 AZ가 상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5번은 다루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만약 그냥 얘네가 그냥 어떤 주어진 상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5번은 아마도 다루기 쉽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매우 좋은 포인트를 해주셨는데요. 5번이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얘네가 상수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이죠. 시공간, 그리고 이전의 유속들, 뭐, 이 AZ, 뭐, AH 값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난류라는 유체역학의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 터블런스 클로저라고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이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론할 때는 그냥 상수로 가정하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5번은 쉬운 문제가. 그리고 2번은 아시다시피 이게 비선형항이죠. 대표적인 운동 방정식이 비선형항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셨지만 놀랍게도 4번도 비선형항. 이게 아마 제가 좀 다른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가끔씩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학과에서 자체적으로 미분 방정식 수업을 개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선형이랑 비선형의 전문적인 그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나 그런 게 조금 약한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대학원생분들도 가끔씩은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선형이랑 비선형이 뭐냐? 비선형은 말 그대로 다루기 어려운 항이고, 좀 나이브하게 설명을 하자면 변수끼리 곱해져 있는 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동사성과 그다음에 가산성 그 두 개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어떤 이미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가 이런 성질을 만족하고 C는 임의의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fx1 플러스 fx2. 이게 아마 동작성인가요, 교수님? 네, 저도 나오시죠?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게 동작성 맞죠, 교수님? 한국어로 그렇게 호모지니어리티라고 부르나요? 부르나요? 네, 그 한국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게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만약에 특정 함수가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선형이라 부르고, 이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선형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냥 단순히 미분이 돼 있고 미분이 대한 거에 독립변수가 곱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상수가 곱해져 있거나 뭐 아니면 독립변수에 대한 임의의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변수끼리 곱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변수가 좀 특이한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지수함수나 사인 함수 안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은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비선형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변수끼리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요. U나 V.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밀도도 변수고 압력도 변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 AH나 AZ가 상수라는 가정하에서 이 2번이랑 4번의 2번이랑 4번이 결국에는 비선형항이 되게 이 부분이 이제 수학적으로도 심지어는 비단 테크니컬하게 수치 모델링 관점에서도 조금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부분 좀, 그, 특히 이제 저희 뭐 GFD에서 좀 이론 같은 거는 대부분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선형성을 가정하고 그냥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마 이 이류형이 그 비선형이란 거는 대부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 압력경사가 비선형이라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압력경사가 왜 어떻게 선형이 되냐? 그것이 이제 부시네스 근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거의 상수나 다름없다. 이것을 가정하는 것을 저희가 부시네스크 근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를 짧게 함께 내드렸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 3번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V로, 뭐지? W로, Y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냥 규모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렇게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제를 내드렸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보존 방정식을 지배하는 무차함수가 무엇이냐? 이거의 답은 그냥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뭐, 로나, 이게 무차함수라는 게 단위가 없는 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수를 가지고 단위를 다 없앤 수를 그냥 만들어내도 그게 합당한 무차함수입니다. 이 경우는 밀도의 상수 성분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밀도의 변동 성분의 규모를 드렸습니다. 단위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식이겠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제가 대충 10이라고 드렸고 1025니까 이게 한 그래도 10에 빼기 2승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제가 조금 좀 약간 테디어스한 수학이지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무차함수를 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다시 적을게요. 이거 그냥 Y랑 그냥 Z는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제가 문제에서 상수랑 변동 성분으로 나누라고 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해서 적으면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수 U 로스 변수 이렇게 쭉 쓸 거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얘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부분까지 다 해서 적으면 이런 이퀘이션을, T, 로마, 플러스, U, 이런 식의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음, 이제 규모 분석을 이제 시행을 해보면, 먼저 무차원화를 해보면요. 자, U를 상수 U 곱하기 그다음에 무차원한 U 이렇게 잡고요. V도 똑같이 V 곱하기 V 스타 잡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W도 그냥 같이 이런 식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X, Y, Z도 같은 식으로 L, X 스타, L, Y 스타, 그다음에 L, Z 스타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밀도의 변동 성분은 제가 이런 변동 성분의 규모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로스타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보시면 로나 UL 이렇게 되고 안에 무차원화한 것들 이렇게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 나 T 로스타 T 이렇게 되고 여기는 U 세타 L 하고 여기에 얘 생각보다 이퀘이션을 쭉 적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 U 스타 로스타 조금 로스파 그 다음에 로 x 쭈루룩 등 그리고 이게 0이겠죠? 그리고 요거를 양변을 얘로 나누어 주면요. 결과적으로 그 라운드 제가 이번엔 다 적을게요. 라운드 y, 라운드 v, 라운드 w, 라운드 z에 얘네들의 규모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그다음에 얘를 쟤네로 아마 나누어주면은 로타, 그다음에 로납, t가 여기 밑에 있고요. ul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는 로타, 얘네는 남고 나머지는 다 소개어가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제가 앞서 스포일러한 그 무차원수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무차원수도 나오게 되죠. 저는 이제 제가 주었던 문제는 밀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그냥 1로 그냥 적당히 잡겠습니다. 이게 특정 무차원수를 1로 잡는 것에 대한 거에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무차원수로 저희가 도입하는 이유는 이 무차원수가 1보다 매우 작냐, 매우 크냐, 그것을 기반으로 이 항을 무시하냐 마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1로 잡는다는 것은 이게 딱 이 무차원수가 1일 때만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항의 둘 다 중요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특별한 가정이 없이 제일 제너럴한 케이스를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1로 잡게 되면 결국에 이 시스템을 이걸 1로 잡으면 이 시스템을 이 이퀘이션을 지배하는 무차원수는 제가 말씀드린 요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낫이 그 밀도의 평균 성분, 그 다음에 이 세타 프라임이 밀도의 변동 성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드렸던 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1보다 매우 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차원수가 곱해진 1보다 매우 작은 수가 1보다 얘는 규모가 1인데 얘네들은 이 다른 항들의 규모는 1보다 매우 작으니까 얘네를 무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간략화들이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굳이 이 문제를 들고 왔냐면요. 많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서적이나 많은 뭐 여러 문제를 보시면 별도의 언급 없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체는 거의 모든 자연현상에서 비합축성이다. 근데 그것이 뭐 밀도가 상수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밀도의 이런 이규식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말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게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거 자체가 상수밀도를 가정해서 나온 식인데 근데 얘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학생 때.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교란 이론이라는 게 여기저기 깔려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파트를 0으로 딱 잡았다. 그러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저희가 나머지 부분도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나머지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규모가 1인 항들끼리 균형을 이루고 규모가 세타 프라임 오버 로 나신 것들끼리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것도 규모 분석을 통해서 이게 규모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무차원수의 영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주로 뭐 지로스 올더 밸런스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얘는 이 무차원수의 1승이니까 뭐 퍼스트 올더 밸런스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학에서는 펀더멘탈 테오럼 오브 퍼터베이션 티오리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알게 모르게 교란 이론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서 많은 해양학적 많은 이퀘이션들에 깔려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그 이것을 둘로 쪼갠 거다. 이렇게 그 제일 지배적인 지로 올더 밸런스랑 펄스 올더 밸런스 이렇게 두 개 쪼개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원래 이 폼을 전개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저희가 이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유로, V, 로나, 라운드 Y, 플러스 로 W.
음, 얘네들을 전개해서 적게 되면은 보통 아시는 요 폼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로나 그 체인 룰로 이렇게 쭈루룩 전개하시면 U Y B C W는 0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퍼스트 올더 밸런스에서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익숙하신 폼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아마 많이 보시던 어드벤처 폼도 그 부시네스크 근사가 들어간 간략화된 폼이라는 그 부분을 제가 좀 포인트아웃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량을 아마 몇몇 분들은 유량을 조금 이상하게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유량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이 얘를 전개해서 적은 다음에 부시네스크 근사가 들어가야 이렇게 적을 수 우리가 보통 아는 이 폼으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밀도가 상수로서 이렇게 그 압력 경사에 곱해진 그 밀도가 상수로 이렇게 대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변동 성분을 저희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시네스크 근사를 통해서. 네. 그러나 부시네스크 근사를 적용할 수 없는 특이한 케이스가 이게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수평 방향의 운동 방정식에서고요. 이 수평 방향의 운동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특이할 게 없는데 그 연직 방향 벌티컬한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 부시네스크 근사를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그 수평이랑 달리 벌티컬한 모멘텀 이케이션에서는 얘를 상수로 가정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전부 다 밀도를 곱해서 나타내면 로 T, 로 W 뭐 이렇게 저렇게 많고 그 다음에 있고 뭐 있고 마이너스 G 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나 플러스 로 프라임 뭐지? 얘가 좀 로나 플러스 로 프라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 얘를 무시하는 거는 합당한 선택이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남은 얘랑 그 다음에 빼기 G 로나 빼기 G 로 프라임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G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 관성항을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10의 마이너스 거의 뭐 5승? 이 정도 나오는 것을 보여드렸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얘는 10승 그냥 10이잖아요. 그 9.8이니까 10 정도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력가 속도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곱해진 그 밀도의 변동 성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젠스크 근사 결국에는 그 이것을 대입을 하고 그 무시 이 중력의 곱해진 변동 성분을 그 고려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무시를 하면 이런 이퀘이션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저희가 리듀스드 그래비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그 정리를 조금 하자면 그 부시네스크 근사라는 것은 밀도의 평균 성분이 변동 성분보다 매우 클 때, 변동 성분이 평균 성분보다 매우 적을 때 적용하는 과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밀도를 거의 그 결과로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그 비발산성 이퀘이션, 우리가 보통 아는 이 폼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압력 경사항이 선형화가 되고, 다만, 벌티컬에서는 벌티컬한 모멘텀 이케이션은 얘를 상수로 가정할 수 없다. 이게 그 부시네크 근사의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구나 해양이나 뭐 대기나 수평 방향으로는 엄청 크고 연직 방향으로 매우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동해나 뭐 제가 어제 보여드린 그 뭐 소용돌이 그거는 막 1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수심이 2km거든요. 그래서 이 수평 규면은 뭐 이게 뭐 100km고 수평이 100km고 그다음에 연직이 한 뭐 2km 정도였었는데 저 수심이 저 어제 보여드렸던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소용돌이의 그 생존비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대부분의 경우 매우 작거든요. 이게 옆에 동해 조그만한 소용돌이만 해도 그런데
이 스케일을 뭐 동해 전체나 아니면 태평양 전체로 늘리게 되면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양이라는 게 뭐 우주 밖에서 봤을 때는 뭐 그 깊이가 거의 뭐 종이 뭐 조금 쌓아놓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차원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운동 방정식을 이 H 오버 L이 1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 대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식으로 규모 분석을 해보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함들이 뭐 다 하나만 해보자면 지금 관성항의 경우 이렇게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시네스크 근사를 적용한 보존 방정식 라운드 G, 라운드 W는 0인데 그래서 이 보존 방정식의 모든 항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얘네 두 개의 규모는 U 오버 L이 되고요. 얘의 규모는 W분의 H가 되겠죠. 네, 모두를 고려하고 싶으면 얘네 두 개가 규모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W를 대충 U 오버 LH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U 오버 H, L, T 이렇게 되고 HL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엄청 작으니까 얘를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식으로 모든 텀을 다 해보면 얘도 무시할 수 있고요. 그 얘네도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텀은 얘랑 얘 두 개만 남게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정수합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 죄송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죄송한데, 네, 이게 제가 디테일을 단순히 여쭤보고 싶어서 잠깐 끄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좀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제가 이게 일단 제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약간 질문이기도 한데, 질문은 네, 아니고, 사실 정확한 질문은 네, 아니고,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혹시 네, 괜찮으시면 잠깐 제가 좀 페이스를 좀 네, 네, 끊고, 조금 네, 좀 다 같이 좀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레코드하고 얘기를 너무 하는 좋죠. 네, 네,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래요? 솔직히 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말 멍청하고 무식해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거의 솔직히 하나도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게 왜냐면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전개가 되어 있지만 또 여러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방해하고 싶지는 네, 않은데, 사실 좀 참석자들 분들께도 제가 좀 정직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지금 이제 이 강의의 어떤 퀄리티가 별로다.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닌데, 저는 이왕 뭐 배울 때 배우고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저는 이 속도로는 이해를 못 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해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그 이해한다는 취미를 제가 좀 납득하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해양학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한 입장이라 가지고 제가 좀 어떤 층인지를 좀 듣고 싶은 건데, 제가 그래서 딱 한 분 듣고 싶은 게, 혹시 지금 왜냐면 이거 다 아시는 전문가들이 여기 또 계실 테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레코드로 오히려 남기는 가운데 좀 얘기를 나누는 건데, 저는 약간 수학 배울 때 그게 있거든요. 내가 가장 모르고 못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비록 뭐 수학 교수님 뭐에 떠들고 소개했지만 사실 저 진짜 모르거든요. 진짜 약간 그런 거에서 솔직히 지금 정말 이해하고 따라오신 분 한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이미 들어보신 분들 포함해서 여쭤보는 층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는 솔직히 동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이퀘이션이라는 건 솔직히 동의가 돼요. 되는데 제가 그게 동의가 돼서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특히 이제 한인 정서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기는 아는데, 좀 진솔한 얘기들을 오히려 해주시면 이 세미나가 유의미하게 굴러갈 거라고 솔직히 믿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지금 그래도 너무 어떠세요? 훌륭한 정말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로 이해하고 따라오시나? 이거 비판하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뒤에서 좀 찾아보면서 지금 보다가 지금 좀 오히려 레코드 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이제 박사님의 이 좋은 퀄리티의 톡에 대해서 그냥 개입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다 같이 지금 누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다 그러니까요. 난 저처럼 너무 좋은 멍청한 분들 포인트라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저도 분들한테 우선 솔직히 한 되게 분이라도 이해했다는 궁금했던 거. 포인트입니다. 저는 수학 배우는 거가 그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 어떤 느낌이냐 제가 좀 그 사람이 좀 별로라서 그런데 좀 단어를 좀 적석하게 쓰면 내가 정말 이제 족밥이라는 마음으로 그 딱 그거를 드러낼 때 저는 이거가 이해가 좀 되는 느낌을 솔직히 받거든요. 어떤 다 아시잖아요. 컨퍼런스나 학회에서 발표하는 그런 스탠스 말고 내가 정말로 알아가는 건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그 모른다고 해도 되나라는 게 저는 그런 게 아니면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서 그래서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참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스탠스로 얘기들을 듣고 계신 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또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연역으로 따라가시는 이게 뭐 어디 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 그대로 이걸 하나도 몰라서 이해하면서 듣고 싶어서 단순히 그래서 그렇게 스탠스를 맞추고 가고 싶거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 이해를 하면서 듣는 편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제 연구할 때는 사실 GFD라는 거를 많이 안 써서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최장근 박사님 이렇게 강연해 주실 때만 최대한 그 배울 게 있으면 충분히 배우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학부 강의 때나 대학원 강의 때나 들어보면 어떤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을 가운데 두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식 들고 오고 또 다른 식 들고 오고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넓은 시야를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때마다 이제 제 시야는 좁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강의도 들으면서 나중에 유튜브 강의 돌려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게 다 같이 도움이 되거든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함을 드러낼수록 그거를 기준으로 맞추면 돼서 솔직한 얘기들을 해주시면 모두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혹시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해된다는 말도 듣고 싶긴 합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사실 저도 수업에서는 많이 봐왔던 이런 이큐에이션들인데, 사실 모든 걸 다 외우면서 이큐에이션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 좀 거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쨌든 부시네스크 근사라는 게 해양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 길이와 깊이를 비를 구해서 나머지 텀들을 좀 더 제거를 하면은 결국에 남는 게 압력 경사력이랑 전향력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로 좀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또, 다 자주 들어서 아시는 그런 거군요. 이걸 하면 저도 솔직히 너무 교수님 피드백에 감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해양학과 학습사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조금 트레이닝 되는 내용을 제가 되게 빨리 리캡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정말 근데 무식해서 이게, 그럴 거라는 거를 알고 아니요, 있어요. 근데 다들 이게, 사시겠죠. 이게 네. 좀, 저도 근데 이걸 하면서 너무 고민이 됐던 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일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안 익숙한 포인트인데,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디다 잡는 게 좋을지 약간 저도 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이런 피드백이 너무 저한테 너무 귀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양쪽 스펙트럼을 다 듣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지금 제로인 상태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저는 좀 일부러 하나는 가져가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그런 오만한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다 맞춰놓고서 스펙트럼의 기준을 정해놓고 대화를 나누면 좋겠어서. 그래서 혹시 이거 정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얘기를 좀 듣고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아까 근데 주호정 선생님 말씀하신 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직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직관이 있으시구나는 전달이 되는데 제가 이걸 아직 몰라서 좀 더 클릭이 좀 되고 싶은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리캡을 좀 다시 하고 싶고 다른 분들도 혹시 솔직한 얘기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수식들을 이제 저도 똑같이 학부생 때 한번 뭔가 쭉
훑었긴 했는데, 그때 사실 시험 공부 같은 거 하면서 이 유도 과정을 쭉 한 번씩 해보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한 번 해봐도 결국엔 까먹고 다시 보면 헷갈려가지고, 한 번 해보는 건 중요한데 지금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이런 유도 과정으로 만들어진 최종적인 그런 다양한 수식들 있잖아요. 이퀘이션들. 그런 게 실제로 해양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으면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유도하는 것도 한 번쯤은 중요한데 이게 결국에 완성된 수식을 통해서 이게 수식으로 보면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역류라고 하더라도 그 수식이 실제로 어떤 예시를 통해 어떻게 계산돼서 이 유속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결과식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좀 진행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네. 실제로 약간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수식도 중요한데, 네. 결과적으로 연구할 때 좀 뭔가 직관적으로 각자가 받아들여지면은 좀 더, 이 수식이 좀 더 약간 편하게, 수식을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유도 과정이 제가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건 부분은 아닌데. 조금 어떤 네. 그 좀 다른 견지에서 이걸 지금 대화의 스펙트럼을 제가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해면 선생님 지금 코멘트 감사한데 좀 되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그 굉장히 일단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 어떤 견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학적으로 편향된 견해임에 대해서 그 굉장히 왜곡된 견해임에 대해서 오히려 밝히고 시작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방정식을 볼 때 제 기준은 뭐냐면 이 방정식이 나한테 사랑스럽지 않으면 저는 안다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정식의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은지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많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로는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퀘이션을 볼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이 안 나오면 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퀘이션의 어떤 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 그 당연히 이거 응용들을 요긴할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보고 있겠죠. 오히려 그거보다 그 약간 오히려 이퀘이션 레벨에서 좀 멈춰서서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란 말이냐라는 거가 좀 클릭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보면 전 이것들이 좀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 방정식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감탄이 드는 어떤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상상력이 나한테 좀 오는 그 지점까지 에너지를 좀 드리고 싶어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선입견이고 이게 서면 사실 나머지 유도니 뭐니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그 즐길 수 있는 층위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서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응용을 보자도 저도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뭔지 좀 더 좀 친해지고 싶다. 일단 저는 아예 무지한 거긴 한데 좀 감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이게 무슨 뜻이고 그게 좀 와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 어떻게 간략화해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요긴하고 그 요긴함이 사실 아름다움이랑은 조금 구분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수학 편향전 의견이기는 한데 조금 이제 그래서 그 세 가지 지금 성격이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유도들의 실제로 되게 중요한 어떤 골맥 그 골자들을 짚어주고 계시던데 그것들을 보는 라인이 있겠고 하나는 이것들의 응용 사이드를 보는 라인이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오히려 이퀘이션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더 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령 지금 저희가 보는 게 그 어떤 저도 검색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떤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이라는 거를 어떤 소위 이제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이끌어내는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이제 연장선에서 그쪽인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오브젝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좀 그 이퀘이션을 좀 누리고 싶어요. 좀 제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이게 뭐고 이게 어떤 뜻이고 그리고 각자 갖고 계신 직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주호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이퀘이션 딱 대조한 가운데 진짜 그 직관이 맞느냐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맞추고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격주 스터디이기는 한데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이걸 다음 주에 한번 리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이퀘이션을 좀 알아야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이게 동기부여가 솔직히 안 돼요. 이 지금 디테일들을 보는 거 자체. 그러니까 근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는 최정원 선생님, 박사님 발표가 별로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층위가 아니라 제가 이게 단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얘랑 하나도 안 친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그냥 끌려가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보통 좀 제가 멍청해가지고 저는 안 나가지거든요. 뒤로. 그래서 아 이거 뭐란 말이냐. 약간 그 층위에서 좀 대화를 좀 적어도 일부랑은 만약에 괜찮으시면 뭐 지금도 괜찮고 만약에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주에 제가 준비를 해야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오히려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입장이고 그 이퀘이션을 갖고서 좀 상상을 좀 같이 하는 작업들을 좀 하면 어떨까? 이게 중요한 이퀘이션이라면 그걸 좀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유도 이전에. 제 생각에, 수학은 굉장히 작은 것들, 디테일, 뭐, 입실론이라는 용어도 쓰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짜맞춰 갈 때 정말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쾌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해양 쪽에서는 계속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단위 분석이라고 하셨나요? 스케일 아날리시스를 하는 부분이 이 복잡한 것들을 간략화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가 제일 그 두 학문의 큰 차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가정들이 어, 이걸 왜 가정하고 들어가지? 풀어내지 않지?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또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민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것들을 가지고다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가정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수치 모델로다가 또 풀어내서 저희가 전반적인 그 해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치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선형인 이 텀들을 최대한 간략화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 네, 그런 가정에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인트, 네, 말씀하시죠. 잠깐, 네, 리스폰스 조금 드리자면, 그, 먼저, 이민 선생님 주신 말대로, 저는 일단 오늘 정도까지 좀 스타팅 포인트로 잡고, 왜냐면은, GPT의 대부분 현상들이 셜로우 워터 이케이션만 가지고도, 셜로우 워터 이케이션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거의 뭐, 특히 이제 조금 기초적인, 뭐, 로스비 웨이브, 켈빈 웨이브, 뭐 포엔칼레 웨이브, 뭐, 그리고 윈드 드라이브 서큘레이션, 스토머 서큘레이션, 뭐, 멍크 서큘레이션, 저희 뭐 일반적인 물리학 과정에 배우는 그런 것들을 셜로우 어테이케이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이퀘이션들을 리캡하면서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셜로우 어테이케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한 조금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고 이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거가 뭔지 먼저 말한 다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셜로우 어테이케이션이 준비됐으니 이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 오늘 아마 셜로우 어테이케이션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셜로우 어테이케이션을 그 컴플렉시티를 다 줄여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현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좀 잡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혜민 선생님 말씀해 주신 쪽으로 좀 더 아마 앞으로 오늘 이후로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다루게 될 것이라는 거, 네, 그거를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아니야, 설명이 디테일 이전에 디테일하다기보다는 제 그냥 그건 뭐냐면 저는 지금 이 이퀘이션 자체가 지금 공감이 안 가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거가 네, 그냥 안 궁금하거든요. 좀 대놓고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당위는 납득이 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수학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지금 이게 뭔지가 아직 와닿지가 전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막혀 있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시간을 재산에서 한 5분만 더 쓸게요. 토탈로.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다시 그래서 그 참석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지금 첩보 다 떼면 이게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에 제가 지금 링크로 올려드린 1번부터 4번 이퀘이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맞습니다. 지금 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궁금한 게 이 방정식들이 이해가 가시냐가 그냥 질문이거든요. 저는 네. 지금 이거의 어플리케이션 단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일단 이게 의미가 와닿아야 그 다음 거를 생각을 하던가 말던가 하는데 저는 사실 첫 줄부터 막히거든요. 그 일단 가정 단순하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찾아보면서 지금 듣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머티리얼 데리버티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해양학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카페 이거 네 개를 합쳐서 보통 그냥 그렇게 노테이션을 그렇게 주로 적습니다. 네. 예.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번이 아니구나. 요 부분을 그 머테리얼 그렇게 보통 많이 그냥 심플하게 좀 쳐서 그냥 노테이션을 그렇게 쓸 겁니다. 네, 그러면 1번 이퀘이션에서 저 부분이 equal to right hand side가 나오는데 저 지금 1번 이퀘이션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그게 equal to w 혹은 네. 오메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뭔 소리죠? 제가 이게 셜로 버티케이션인데 셜로 워터이케이션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시네스크 근사와 정수학 가정 그리고 상수 밀도 이렇게를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셜로 워터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방해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만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딱 이게 좀 잘 전달이 되고 있나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셜로 워터 이퀘이션을 들어가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셜로 워터 이퀘이션들이 어떤 것을 가정하고 있는가, 이 셜로 워터 이퀘이션을 가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부시네스크 근사. 부시네스크 근사는 밀도가 상수나 거의 다름이 없다. 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음, 결국에 부시네스크 근사라는 것은 어, 밀도가 거의 상수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상수로 잡을 수 있고, 얘도 상수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컨티뉴이티케이션도 얘도 확 줄여가지고 상수로 잡아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셔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야기할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요. 다만 얘는 상수로 가정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얘가 너무 커서 얘가 여기에다가 로를 곱하게 되면 여기에 밀도가 곱해지게 되는데 이 G라는 개수가 그 로 밀도에 곱해진 G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무시를 할 수 없다. 이게 부시네스 그 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사각 근사는 얘도 작고 얘도 작고 얘도 작고 얘도 작고 얘도 작고 얘도 작고 얘도 작아. 이게 정사각 근사라고 보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언제 합당하냐? 수평적인 규모가 연직적인 규모보다 매우 클 때 이렇게 합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것을 저희가 흔히 정수학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정수학 과정을 적용한 연직 방향의 모멘텀 이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수치 모델들, 특히 이제 그 김영호 교수님 부경대에서 오신 분들이나 수치 모델도 많이 쓰시잖아요. 수치 모델도 정수학 과정을 도입을 하는 모델이 있고 정수학 과정을 도입을 하지 않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과정이 깨어지는 현상을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인터널 웨이브라든지 아니면은 웨이브 수업 들으실 때 뭐 1000회파, 10회파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도 정수학 과정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용어를 쓰자면 비정수합 현상이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쓰냐 안 쓰냐가 수치 모델을 쓰시는 분들도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수치 모델이 정수합 쓰는가 안 쓰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람트를 주로 쓰거든요. 그 리저널 오션 모델링 시스템이라는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쓰는데 얘는 정수합 과정을 사용하는 정수합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 식스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정수합 모델인지 비정수합 모델인지. 근데 이제 뭐 비정수합 모델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MIT GCM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스위치처럼 들어가가지고 정수합 과정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치 모델을 하는 데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심지어는 그냥 가정이지만 상수 밀도를 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밀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아니면은 아주 아이디얼하게 생각해서 그냥 밀도가 그냥 완전히 상수인 경우로 생각을 한다면 얘를 P에 대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라운드 P 음, 마이너스 5시고 여기서 보면 얘가 그냥 얘를 상수로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얘를 여기 에타에서부터 임의의 수심 z까지 적분을 해서 그냥 p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냥 p에 대해서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타가 아시다시피 여기가 x, z라고 했을 때 이게 뭐 해면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면 그냥 이렇게 될 건데 뭐 이렇게 x축 따라서 쭉 갈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뭐 출렁이지 않습니까? 이 출렁이는 높이를 보통 저희가 해면의 고도 에타라고 잡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의 위에 표현 여기서부터 임의의 수심 z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것이죠. 는 p 에타 마이너스 p g 는 로나 g z가 되고요. 여기서 이게 대기가 해양에 가는 압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p를 아예 그냥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뭐 상수밀도가 안 해도 똑같이 되는 거긴 한데요. 편의상 제가 상수밀도를 가정을 했고요. 플러스 로나 g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 제가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많이 이걸 무시를 하시는데요. 이거 데이터 쓰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가 시간에 대한 변동성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타이드 게이지 같은 거, 해면 이렇게 뭐지? 조위계 해면 고도 자료, 해면 해수면 높이 자료 그런 거 쓰실 때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 규모가 커서 얘를 제거해주는 프로세싱을 보통은 다 거치거든요. 그걸 이제 인버스 바로메터 이펙트 뭐 그렇게 부르고 뭐 좀 역기압 과정 그렇게 해서 얘를 얘가 해면의 시간적인 변동성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근데 대기가 공간적인 변동성이 되게 해양에 비해 작다 보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다 무시를 하죠.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얘를 이 움직임이라는 게이 운동 방정식을 보시면 압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압력의 경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수평적으로 미분을 하면 압력 경사를 구하게 됐을 때 수평적으로 미분을 하면 얘는 엄청 작아져서 미분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라고. 결과적으로 이 압력 경사를 이렇게 이게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 x 방향만 생각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여기 x 방향만 생각을 하면은 로, 나, g, 라운드 x, 라운드 헤타가 되는 것이죠. 압력이 결국에는 단순히 물이 얼마나 쌓여져 있느냐, 그리고 물이 그것의 기울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도록 저희가 압력 경사함을 더더욱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시면 그, 어, 요거는 네. 그래서 그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나 네, 집어넣으면 요 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제가 먼저 가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그렇게 이거 부시네스크 근사, 그리고 그다음에 정수학 근사, 이 두 개가 이제 대부분의 GFD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시네스크 근사는 거의 항상 참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저는 한 번도 부시네스크 근사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수학 근사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상이 수평적으로 넓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분명 부시네스크 근사가 아, 정수학 근사를 적용시킬 수 없는 현상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작은 스케일의 경우에서는 그것을 꼭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수학 과정을 사용하는 모델 자체가 만약에 이 과정이 함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조금은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정수학을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두 개 과정이 되게 많이 쓴다. 거의 대부분 항상 쓰고, 특히 이제 부지행수 분사는 무조건, 그 다음에 정수학 분사는 대부분, 꽤 많이, 항상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셜록 어티케이션이란 게 결국에 어떻게 얻어지냐? 이게 결국적에는 이게 수평 방향으로 엄청 길고, 뭐 수평 방향 그 연직 방향으로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셜록 어티케이션의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그 아트가 뭐냐면 얘네들을 그냥 연직 평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아시다시피 이런 과정으로 쓸 수 있겠죠. 이 시스템 오비케이션을 그냥 평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직 평균한 프리미티브 이케이션이 셜록 어티케이션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다만 이게 좀 수학적인 디테일들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뭐 이게 그 경계 조건이고요. 이 경계 조건들을 사용해서 얘를 연직 평균을 하게 되면 그게 셜록 머리터이케이션이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부분을 잠깐 좀 이따 생각하시고 얘만 보시자면 이거는 해면의 시간적인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해면에서의 유속이다. 얘가 해면이 위로 움직인다는 말은 위쪽으로 유속이 있다는 말이고 그게 두 개가 같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바닥에서의 움직임은 바닥면의 움직임인데 얘는 사실상 0이죠. 수심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물리적으로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 부분만 좀 먼저 잠시 집중해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타우 SX 같은 경우는 바람 응력이라고 해서 바람 응력이죠. X 방향, Y 방향에. 그래서 바람이 해양을 끄는 힘, 바람 응력의 항이고 이 타우 B 같은 경우는 그 바닥이 가는 응력, 마찰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프리미티브 이케이션만 딱 봤을 때, 근데 해양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바람도 없고 마찰도 있을 건데 마찰도 없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경계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조금 약간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평균을 하게 되면 셜록 워터 이퀘이션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쉽지 않죠. 예. 특히 이게 아까 제가 변수끼리 곱하면 비선형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질적으로 변수를 이렇게 잡는 순간 이게 약간 비선형 오퍼레이터처럼 돼가지고 좀 다루기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0.1m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H는 뭐 1km, 2km 뭐 작은 해역 잡아도 뭐 몇백 미터는 되니까 얘를 거의 0으로 가정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적인 좀 디테일이 좀 까다롭긴 한데요. 이걸 적분을 할 때, 요지는, 뭐, 예를 들면 이 항만 잠깐 보시자면, 이 적분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퀘이션으로 그,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만약에 얘를 고려하는데, 얘가 시간에 대한 함수이지 않습니까? 해면이 시간에 따라 출렁이니까. 근데 여기는 시간에 대한 곱해져 있고, 얘네들을 그냥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바꿔줘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이제 U 바로 잡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U가에 대한 폼으로 이렇게 트랜스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얘가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 아시다시피 그 라이니비츠 인테그랄 룰 같은 것을 써가지고 나와야 되고 여기 단순히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몇 개의 항이 뒤에 더 붙게 되는데 그러한 행들이 이제 이 경계 조건에 의해서 막 캔슬링이 되고 약간 그런 수학적인 디테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쭉 그냥 하고 아마 이게 수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약간 물리적인 모수화 같은 것도 조금은 들어가야 될 거고 한데 결국에는 연직 평균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연직 평균을 해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이 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티컬한 에디 비스코시티 텀이랑 경계 조건이랑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바람 응력항과 바람 마찰항이 외재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U는 X, Y, Z에 대한 함수인데 이게 연직 평균이 된 X, Y에 대한 2차원 변수로 바뀌게 되니까 차원도 하나가 줄어들고 다루기 쉽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저가 깔려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V도 X, Y, G인데 이렇게 V 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W는 X, Y, Z인데 얘는 해면의 움직임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접근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셜로 워터 이퀘이션은 vertical averaging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다라고 정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야기를 조금 그걸 항상 마음에 들고 계시면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이 조금 더 잘 와닿으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샬로 버티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한동안은 계속 가지고 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돼 그리고 조금 더 프랙티컬한 미분 방정식 문제들이 이 샬로 버티케이션에서 그냥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샬로 버티케이션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샬로 버티케이션의 제 앞에 그 수상 밀도를 완전한 상수로 가정을 하고 얻은 게 예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해양에서 되게 위험한 과정이죠. 해양이 이제 밀도가 상수가 절대 아니고 성층이라는 게 매우 큰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답을 드리고 스포일러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다른 형태의 베리에이션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뭐 투레이어 모델 그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다른 분들은 아니면 뭐 리듀스드 그래비티 모델 그런 것들은 이제 성층을 고려한 다른 형태의 연직 평균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그 리듀스드 그래비티 모델이라는 것의 지배식인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5층 그 투레이어 모델을 가정하고 서브서페이스에 움직임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성층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때 좀 더 어떻게 이 이퀘이션이 만들어지는지 좀 확실히 보여드릴 거고요. 다만 지금 주의하시면 얘는 분명히 성층을 고려한 이퀘이션인데 얘랑 얘랑 수학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좀 던지고 싶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U바 대신에 U바 1이 됐고 V바 대신에 V바 1이 됐고 에타 대신에 H바가 됐고 G 대신에 G 프라임이 됐고 근데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수학적으로 바뀐 건 없다는 것이죠. 얘가 없어졌다는 것만 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일반화한 뭐 추가적인 항을 들고 있는 이퀘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얻게 되는 지식이 얘를 분석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 당연히 이 시스템을 분석해서 얻게 되는 지식과 수학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특히 만약에 이 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바닥 마찰 항을 무시할 수 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성향을 그 성층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은 부시네스크 근사, 정수학 근사 그리고 이것들이 어떨 때 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모멘텀 이케이션이나 프리미티브 이케이션이나 컨티뉴티 이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조금 킵인 마인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두 개 과정과 상수 밀도를 가정하고 연직 평균을 했을 때 그 나오는 것이 샬로 워터 이케이션이다. 네, 라고 조금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셜로우 워터 이케이션이라는 게 뭐 되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나베스토크 그 프리미티브 이케이션을 연식 평균한 폼으로 이렇게 나타낸 이케이션이다. 그것을 조금 키비 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국에 셜로우 워터 이케이션은 벌티컬 에버리징 한 거다. 그냥 프리미티브 이케이션이랑 컨티뉴이티 이케이션. 그게 이 셜록 워터 이케이션, 요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약 이야기를 하게 될 많은 해양 GFD, 지오피지컬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현상들의 출발점으로 쓸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 그 포인트이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됐고요. 아직은 레코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그
네, 그 차이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 접근에 대한 건데, 이 얘기는 레코드 없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나 포인트 있으시면 듣고요. 저 지금 페이지를 좀 놓친 게 있어서 지금 그 네모 박스 치신 부분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텀인지 제가 놓쳤습니다. 텀이요? 그 제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네. 아, 네, 이 부분을 놓쳤어요. 아, 네. 이게 제가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이퀘이션인데요. 셜로우 워터 이퀘이션이 뭐뭐뭐를 가정하냐면 부시네스크 근사, 그리고 정수학 근사, 그리고 상수 밀도를 가정을 합니다. 상수 네, 밀도를 가정했기 때문에 항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상수 밀도라는 게 해양에서 그렇게 리얼리스틱한 근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수 밀도를 가정한 이퀘이션을 분석하는 걸 어디다가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층을 고려한 어떤 특수한 타입의 셜로우 워터 이퀘이션인데 얘는 표층 평균을 한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퀘이션 그 심볼은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U바 대신에 U바 1 있고 V바 네, 대신에 V바 1 있고 그다음에 에타 대신에 에타 프라임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도 G 대신에 G 프라임으로 있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변수가 가지는 물리적인 의미는 바뀌었지만 수학적으로 다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얘가 없어졌다는 거, 키포인트는. 네. 밑에 네, 이렇게 성층을 고려한 경우에. 네. 그냥 요 단순 그 말을 텀이 만드는. 뭔가 궁금했습니다. 이 텀은 바람 운력항이고요. 그래서 네. 그 대기 바람이 해양을 끌어미는 바람 운력항이고 얘는 바닥 운력항입니다. 그래서 바닥과 유체의 마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서피스 바텀이구나. 네, 맞습니다. 네, B가 네. 바텀이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모수화를 하죠. 아시다시피 감마 H, U 이런 식으로. 네. 얘는 음, 감마 H, V 이렇게 해서 유속이 클수록 마찰도 세게 받도록 저희가 이렇게 네. 모수화를 보통 합니다. 이거는 아, 이론에서 많이 쓰는 폼이고요. 실제로 보면 이게 리니어하게 크진 않고 쿼드라틱하게 크고 그것도 리얼리스틱하냐 막 해가지고 뭐 로그메트릭 바운더리 컨디션 막 그런 거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네. 볼 필요가 있지만 보통 이론에서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그냥 증가하도록 많이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아니면 잘 놓치신 부분이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레코드로 수학적인 코멘트만 남겨두는데요. 그 지금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나베스톡스 방정식의 어떤 이제 유명세랑 또 여러 악명으로 인해서 그 이름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하는 면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대할 때 이게 수학적인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견해인데 이게 그런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류 역사상 수학에서 이름이 남을 세 명을 꼽으라고 할 때 남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을 들어봤을 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르나르트 리만이고 뭐 리만 가설고 뭐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이 제가 이제 링크로 올려드린 거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리만이 평생 쓴 수학 논문이 5편이고 물리 논문이 5편이거든요. 그 거의 대부분 단독 저자였고 근데 이 지금 푸는 방법이 리만의 방법이에요. 1860년대. 리만 인베리언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듣고 이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렇게 이해가 가는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네. 수학적인 분야에서는 이게 어떤 나베스톡스 방정식의 어떤 쉬운 경우로서 하이퍼볼릭 PD인데 이게 그렇구나 하고 따라올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해양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 굉장히 큰 오해 그 자체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리만의 수학에 대한 그냥 그렇게 이걸 이제 아시죠 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만약 이거를 어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면 저 이거 1년 동안 얘기할 자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오늘 설명하신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수학적으로 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이거 좀 오늘 이제 그 유도하신 이퀘이션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적어도. 너무 좋죠. 제가 네, 어떤 네. 관점에서 보는지. 그러니까 저는 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약간 취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19세기에 리만이 여러 가지 수학들을 만들었거든요. 리만이 적분도 만들었고 수론도 만들었고 뭐 기하학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었는데 그 기존에 이제 19세기 때 이제 그 미적분학이 엄밀하게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당시에는 그 미적분학이 발전하면서 다들 그 어떤 언어를 엄밀하게 올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뭐 해석학 뭐 이 정도로 불러요. PD도 해석학의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리만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타원 그 이제 그 궤도 그러니까 이제 행성 궤도를 그 이제 적분으로 기술했을 때 그 이면의 구조를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이제 그 타원이 움직이는 그 보통 타원 적분이라고 보통 수학에서 부르는데 그거 계산이 어떤 그 미적분학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근본적인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리만이 어떤 기하학이나 어떤 수론이나 이런 세계관들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본인의 웍 가운데 만들어냈고 어떤 인류가 이제 그 이제 평생 이제 어떤 그 킵해야 되는 어떤 인류의 보화로서의 어떤 그런 수학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단어로는 그 제가 이제 올려드린 링크를 포함해서 이게 리만 인베리언트라고 부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런 타입의 어떤 하이퍼볼릭 웨이브 그러니까 그 제가 이거 그냥 이걸 드릴게요. 그 이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그 진짜 아니 이거 최영 박사님께 뭐라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근본적인 지금 얘기거든요. 이 담화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거 풀 어떤 아마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이제 PD 이제 시스템 오브 PD를 셋업을 하면 그 어떤 그 캐릭터리스틱 커브를 가지고 OD로 바꿀 수 있다.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스토리가 그리고 보통 대학원 PD를 수학하는 사람들이 배우면 보통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퉁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절대로.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번은 제가 이거를 좀 약간 그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제 질문은 되게 단순해요. 아까 채팅방에 올려놓은 것처럼 1번부터 4번 이퀘이션이 정말 이해가 가시느냐? 그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도 말고 저 이퀘이션을 볼 때 저게 이퀘이션이 와닿느냐 약간 그런 층의 질문이고요. 그 약간 요거 이제 수학적으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적어도 한 번은 제가 이거는 좀 그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 적어도 제가 어떤 면에서 불편해하는지는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오늘 너무 들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이거 그 실제로 이렇게 쓰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쓰이는구나라는 걸 제가 오히려 알게 돼가지고 사실 저는 오늘 톡 들으면서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그 이제 수학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수학적으로. 예,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네, 수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당연히 모르고요. 다만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저희가 이제 지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네,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수학적으로는 저도 전혀 모른다는 거, 네, 그 부분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조금 수학적으로 대충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쉘로우 버티케이션에 조금 약간 그 수학적인 디테일들을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싶었고요. 왜냐면 실제 특히 지오피지컬한 플루이드 그 다이나믹 스케일에서 비선형항도 다 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리적인 사이즈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것도 과제로 그냥 해놨는데 이 정도로 저희가 그냥 완전히 선형 시스템을 가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요긴하게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비선형항도 다 떼버렸고요. 그냥 네. 밀도도 그냥 상수로 가정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연식 평균한 그 변수를 잡을 때도 그냥 에타 부분들 다 날리고 그냥 완전히 그리고 심지어는 수식마저도 상수로 가정을 해서 그냥 그 적분이랑 미분이랑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제가 과제로서 이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비선형이 하나도 없는 여기서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을 유도해라를 지금 과제로 드렸고요. 이거는 아마 뭐 30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선형 심지어는 이거 가지고 저희는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선형 가지고 해도 돼요. 이 비선형적인 것들을 다 떼고 그냥 아예 들어가도 되는데 다만 좀 여기 너무 좋은 수학 커뮤니티고 조금은 더 이런 부분을 킵인 마인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족함에도 조금 억지로 좀 끌고 와가지고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근본적인 거여가지고 제가 이걸 오늘 만난 게 너무 사실 기뻐서 이런 연결점이 리만의 웍이랑 이게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게 뻗어나간 거가 있구나 싶어서 제가 그거를 본 게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큰. 이게 분명히 다 못할 테지만 저도 네, 노무 교수님 뭐 해주실 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더 코멘트 있으시면 듣겠고요. 아니면 일단 레코드는 여기서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너무 도중에 어떤 불창을 좀 끼어들어서 아,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코멘트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이렇게 저도 좀 피드백도 너무 받는 것도 너무 좋은 경험이고 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